출근길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우연히 주택에 난 화재를 목격한 40대 남성. 집안에 할머니가 계시다는 얘기에 곧바로 겉옷을 뒤집어 쓰고 들어갔다는데 오직 사람을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불길 속에 뛰어든 허영일 씨를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네, 지난 1월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오래된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았는데 집안에 있던 90대 할머니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한 남성이 주저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네, 영웅이죠. 근데 왜 제가 으쓱할까요? 네, 허영일 씨입니다. 네, 40대 중반의 남성인데요. 이게 지난 1월 27일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 8시 40분인데 수원 권선구에서 오래된 주택이었어요. 목조와 슬레이트로 돼 있어서 화재가 났는데 삽시간에 불길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동네에서 가장 최고령이신 할머니, 97세 할머니가 불길 속에 계셨던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 치솟는 불길에 뛰어들 엄두를 아무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 허영일 씨가 정말 슈퍼맨처럼 뛰어들어서 할머니를 들쳐업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면 당시 이제 그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이제 그 화재 진압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고요. 불길이 상당히 치솟았다는 얘기가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아침 출근길에 우연히 이제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사람을 구한 분입니다. 바로 허영일 씨인데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주저없이 이 불길로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집에서 출근한다 나왔어요. 네. 버스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저쪽을 가리키면서 뭐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연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 이거 불났네 생각하고 제가 그리로 뛰어갔어요. 대문 밖에는 4명 정도가 사람이 있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끌어안아가지고 울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시나 물어보니까 내 할머니가 못 나왔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하고서는 제가 입고 있던 패딩을 머리 뒤집어 쓰고 이제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미 안에는 불빛 타 번지고 천장에서 이제 불꽃이 떨어지고 안에 매연이 꽉 차가지고 할머니 어디 방에 계신지 모르니까 들어갔다 일단은 나왔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안에 방이 2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다시 또 들어가서 자세 낮추고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결국 안방에서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거 보이더라고요. 얼른 제가 할머니를 둘러매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정말 대단하네. 지금 불길 들고 연기도 있는데 한번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제대로 못 찾는데 또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그 용기. 거죠. 예. 사실은 우리가 미담 코너에서 화재에서 이렇게 의인이신 분들을 많이 나올 때 저는 사실 한편으로 살짝 걱정인 것은 어려운, 그러니까 뭐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 마음은 참 고맙긴 합니다만 좀 무모하게 뛰어들었을 때는 이분의 목숨도 위태할 수도 있는 거고 이분의 가족들이 같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무모한 부분을 어디까지 칭찬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모하다라고 하기에는 일단은 겨울이고 물이 없으니까 패딩을 쓰고 들어갔는데 막상 입구부터 뭐 불길이 너무 거세고 다 뭐 타서 뭐 무너지고 영화에 나온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집의 구조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왔다가 이렇게 좀 그 상황을 보고 다시 뛰어들고 이런 또 현명한 방법으로 사실 이런 또 큰일을 해내서 그나마 다행이고 참 그 피해자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훈훈하게 잘 마무리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화면에도 그렇고 지금 저 집에 이제 불길 솟는 연기 솟는 장면을 보지만 집안 구조를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어디에 있는지를 못 찾는다는 거죠. 허영일 씨 같은 경우는 이 할머니 집의 구조, 뭐 어디가 안방인지 어디가 부엌인지 뭐 안 가봤으니까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일단은 뛰어 들어갔어요. 뛰어 들어갔는데 당장은 숨도 못 쉬겠지. 또 뭐 연기 때문에 앞도 안 보이지.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1분 만에 다시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어지간하면 다 그만둘만도 해요. 근데 이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할머니 평소에 어디 계시냐고. 그 물어보니까 아마 누군가 얘기했겠죠? 그래서 다시 뛰어 들어가요. 다시 뛰어 들어가는데 또 실패를 합니다. 가서 주방만 보고 나온 거예요. 누가 주방에 계시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방만 보고 또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다시 또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안방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들쳐업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4번을 들락날락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 4번. 그것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 옷을 딱 하나 올리고 이 겉옷이죠. 패딩 하나 하고 머리에 쓰고 이제 들어갔다라는데 당시 그 허영일 씨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참 궁금했는데 허영일 씨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생각이 없었어요. 생각이 있었으면은 절대 못해요. 사람 있는데 구해야겠다 이 생각만 하고 그냥 뛰어 들어간 거지. 지금 생각하면은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집사람이 6시인가 퇴근에 집에 오고, 우리 어머님이 이제 오후에 동네 이제 산책하러 나갔다가 분유협회 회장님 아줌마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할머니, 아드님 오늘 큰일 했으니 뭔 일 하는가 그 얘기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몸 어디 다친 데 없냐? 이것부터 묻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집사람 퇴근하니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당신 그러면 큰일 난다고, 애들 둘인데 어쩌려고, 그래가지고, 아유, 살아있잖아. 뭔 걱정이냐. 알았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런 거잖아요.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네. 꼭 오직 구해야 된다는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유 좀 뜨겁겠지, 예. 연기가 있겠지, 내가 이 정도 들어가면 뭐가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했다면 그 판단하기 시작하면 안 못 들어간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네, 안 들어갈 수도 못 그러니까요. 들어가죠. 본인도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구해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안에 들어간 거고요. 네. 본인이 이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TV에 보면 뭐 화재가 나면 참 뭐 이불 딱 뒤집쓰고 나오면 되는데 왜 저렇게 못 나오느냐라고 본인도 의아해했답니다. 예. 근데 이번에 4번 들락날락 하면서 느꼈던 게 이 연기가 새까만 연기들이 유독가스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 상당히 두렵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본인도 이걸 하면서 아 이것 때문에 화재가 나면 사람들이 죽는구나 예.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독가스 때문에 정신이 잃고 못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허영애 씨는 이날 이렇게 구하고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할머니를 이제 출동한 구급대에 이제 인계하고 또 바로 출근했는데 출근해서 보니까 직장 동료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이 좀 타고 머리 탔고 탔겠지. 또 옷도 또 망가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동료들이 궁금했겠죠. 무슨 일이 있는지. 예. 그리고 또 지금 하루 종일 정신이 없고 멍했다 그러는데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첫 번째는 너무 큰일을 겪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멍했을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유독가스를 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선행을 하다가 스스로 유독가스를 또 마셨을 거거든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 노모가 있어요. 이 노모와 부모님과 그 아내 그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 노모가 그 소식을 뒤늦게 듣고 와가지고는 몸 어디 다친 데 없냐라고 이제 아들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 이제 아내는 또 이런 말도 했답니다. 이 부모님들 있고 애들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하지 말아라 하는 말 했다는데, 그 뭐 어머님의 이야기와 아내분의 이야기가 둘 다 이해가 갑니다. 예. 지금 그 화면을 보면 이제 그 생명 존중상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이제 네. 시상식을 받는 장면인데요. 또 그 옆에 아내의 모습이고 지금 이제 화난 그 허영일 씨의 모습인데, 최영일 평론가 비교해서는 허영일 저분이 인물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저렇게 제가 환하게 웃는 모습 보니까. 제 자리를 양보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 중국 동포라고 하네요. 네. 귀화를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 국적 취득 예정이라고 하는데, 부모님 모시면서 한국에 와서 정말 예. 저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의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모시면서 살기 때문에 남의 할머니여도 그 노인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할머니의 이 어떤 건강 여부가 걱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네. 한 달 후에 그 할머니 건강하시냐고 이제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일주일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셨는데, 저 불났던 집은 지금 폐가가 돼 있대요. 저걸 어떻게 다시 복구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머니는 다행히 요양병원에서 예.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허영일 씨 이외에도 또 주변에서 그 이 불길을 잡는데 도움을 준 네. 분도 계시더군요. 허영일 씨도 지금 귀화 절차를 밟고 있는 중국 동포고요. 예.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2명이 더 있는데요. 미얀마하고 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 4명도 화재 진압을 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허영일 씨 말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직접 들고 와서 예. 이 사람들이 화재 진압을 도와줬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경찰에서도 그렇고 이제 소방서에서도 그렇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도착하기 전에 이미 도착했을 경우에는 다 불이 번진 상황이고 그렇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허영일 씨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서 손길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자, 엊그제였다고 합니다. 2018 생명 존중상을 받은 허영일 씨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사건 상담실로 갑니다.